여기 아파요, 잠을 잘 못 자요,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내부 스트레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등뼈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망가뜨리는 건데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자율신경과 호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은 신경 쓰야지 될 일들도 많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힘든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이 항진되는 거를 조금 더 낮추려면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내가 받긴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그 스트레스가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파요, 잠을 잘 못 자요,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내부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순간에 많이 생긴다기보다도 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있는 것들이라 보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순간순간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들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조금 내리려면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교감신경이 조금 더 좋아지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느낌이 나고, 혈관이 수축된 것이 이완이 되면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선순환의 효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게 호흡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킬 땐 호흡법이 중요한가요? 네, 호흡법이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씹어서 삼키는 거,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거, 내가 걸을 때 신경을 써서 걷는 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내가 신경을 쓰면서 계속 하게 되면요, 뇌의 정보 처리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도 깊은 호흡과 유사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호흡을 인위적으로 해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으려면은 등뼈의 상태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갈비뼈가 움직이면서 폐가 늘어나게 되고 줄어들면서 폐에 바람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심장은 혼자서 뛰지 않습니까? 근데 폐는 항상 갈비뼈가 늘어나고 줄어야 되는데, 뼈라는 것이 혼자 되는 게 아니고 갈비뼈와 뼈 사이에 갈비살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그 갈비살의 근육이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호흡 양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게 등 척추에 갈비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등 척추뼈가 어떻게 되는 상태에 있느냐가 호흡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차 호흡근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등뼈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목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이런 것 때문에 등뼈의 균형 배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문제와 골반이 합작품으로 등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등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갈비뼈 사이의 근육을 긴장을 시키고 충분히 늘어나야지 될 때 못 늘어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짧은 호흡밖에 못 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서 깊은 호흡을 해라, 심호흡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갈비뼈가 잘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 충분히 혼자서도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이제 움직임을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호흡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깊은 호흡이 되는 것처럼 많은 양의 산소들을 빨아들이고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흡연을 할 때 등이 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육이 일단 수축해 있는 상태인데요, 담배를 많이 빨 때 힘을 쫙 줘서 쭉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무리가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얕게 이제 계속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러니까 다 얕은 호흡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도 다 고개를 숙여서 해야지 되죠. 대부분 앉아서 해야 되죠. 아니면 뭐 운전을 하거나 골반이 틀어지고 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왠지 불편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요. 또 등이 실제로 아프신 분들도 많으니까 굉장히 압력을 세게 해서 받는 마사지들 있지 않습니까? 경락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마사지,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마사지가 거의 이제 일정의 코스처럼, 필수 코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받는 마사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사지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받았을 때 등뼈의 배열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호흡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산소를 내가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내 몸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문제는 일파만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겁니다. 마사지 받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침대 같은 척추 마사지기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사지기를 해주는 그런 보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또 세게 쓰시는 분들도 등뼈는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망가뜨리는 건데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한방향 운동을 하시는 분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한방향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헬스를 하면서도 예를 들면 너무 무거운 걸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벤치프레스의 이용을 또 많이 하신다거나 그러면 등뼈가 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빨리빨리 표가 나지 않거든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호흡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면 언제 표가 날까요? 나중에 한참이 돼서야 이제 표가 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되돌리기가 쉽냐면 굉장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를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들을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때 탈출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질병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탈출하기가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런 분들이 인위적으로도 이제 심호흡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심호흡을 하루 종일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황장애로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겠죠? 자세가 이제 당연히 관련이 되죠. 앞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숙일 때 호흡은 일단 작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 얕아지게 되는데요. 목의 문제랑 겹쳐지게 되면 거기에 더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합쳐지면서 어느 날 뭐 뻥 터지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호흡이 힘들어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공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가진 않고 너무 답답하니까 기지개를 한번 펴면서 괜찮게 이제 또 지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지내든 저렇게 지내든 어쨌든 몸의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해당 기관의 문제들을 이제 찾아보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숨을 잘 못 쉰다 그러면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래가 많이 끼었다든지 아니면 기흉이라든지 호흡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도 흔한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질병이 있거나 뭐 아니면 체격이 굉장히 이제 왜소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생기는 문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졌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언젠가는 똑같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요즘은 폐섬유화 결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아졌는데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호흡이 얕고 충분하게 폐에 이제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 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폐는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도와줬을 때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갈비뼈 사이 이제 근육이 문제고, 2차적으로는 횡격막과 목 근육이 서로 아래 위로 당겨줘야지만, 넓히고 당기는 효과가 있어야지만 안에 풍선에 바람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호흡이 망가지기도 하나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한 6 정도가 되고요, 부교감신경이 4 정도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다, 아니면 누가 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걸로 검사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해서 이렇게 다시 교감을 낮추고 부교감을 올리고, 이런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병원에 환자로 오게 되는 경우, 이제 자율신경 상태가 굉장히 나쁘신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대개 교감신경이 굉장히 낮고요, 부교감신경이 오히려 더 항진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높으면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완전히 내 몸의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는
적응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더 이렇게 항진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이런 상태의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와, 숨이 잘 쉬어져요, 이게 들이마시면 깊게 들어가요, 머리가 맑아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반대로 치료를 받기 전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1년을 지나보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느끼고 나면 다시는 뒤돌아가기가 이제 싫겠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져서 지내시다가도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숨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해서 오시는 분들 다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또 호흡을 잘 하게 되시고 이렇게 되죠. 숨쉬기 어려운 비염과도 관련 있을까요? 비염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막히는 상태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비중격 망곡 뭐 이런 것도 있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뭐 축농증, 또 알러지가 또 심하게 이제 뭐 겪어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되게 이제 이런 문제들의 이제 기본 상태가, 물론 뼈도 이제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기형적으로 한쪽이 더 커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런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다 점막이 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점막 부종이라고 하는데, 점막이 붓게 되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순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신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그냥 혈액순환은 자율신경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코에 점막이 붓게 되고, 그러니까 코가 쉽게 막히게 되고 콧물이 그냥 줄줄 흐르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염증도 쉽게 생겨서 축농증도 잘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대개는 그런 문제가 목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흡이 또 잘 안 되죠. 입으로 또 호흡을 하게 되고요. 입으로는 많은 양의 공기들을 이제 들여 마셔야지 되고, 코처럼 온도를 조절하거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입이 쉽게 말라 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관지에 영향을 이제 다이렉트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게 아주 중요한데, 막혀 있으면 못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가 막히신 분들은 반드시 나의 목 상태를 꼭 점검을 해보고, 목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점막의 문제는 장 문제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조심을 해보고, 코가 늘 뚫려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자율신경이 호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호흡과 자율신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프지 마셔! 마음 편한 유외과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